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한 비리, 이거를 표본 조사를 했는데 대단히 많은 숫자와 많은 액수의 유형 또는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이 얘기를 어저께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총 이런 겁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한 건데, 자, 그걸로 태양광 지원을 하는데 5년간 그 총액이 12조 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표본으로 한 2조 1천억 원 정도를 선정을 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 정도만 또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위법하고 부당한 사례가 총 2267건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2616억 원이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수조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은 그거 전수조사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일부 정말 핵심적인 비리는 뽑아서 바로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런 것 중에서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마 서울시였을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런데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도 활발하게 태양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니 태양광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미니 태양광 말 그대로 조그만 태양광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도 왜 아파트 벽 같은데 요만한 거 태양광 전지 붙여놓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게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 하던 때가 있었죠. 그거 다 정부 보조금이 그런데 나가고, 그런데 혹시 줄줄 새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증을 더했었는데, 자, 그래서 과거 거를 한번 찾아봤죠? 서울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부분적으로 이제 이 태양광 사업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들이 나온 걸 보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직원들한테. 이 정도면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러난 유형을 보면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이런 거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업체 중에 14개는 폐업을 했다, 아예. 사업을 하지도 않고. 이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 돈이 76억 원. 76억 9,800만 원. 그러니까 77억 원 돈이죠. 이 중에 3개 업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자마자 곧바로 폐업을 했다, 이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아니, 보조금 받고 나서 업체가 폐업하니까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박원순 서울시가, 자,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 2개 정도를 유지보수 업체로 별도로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태양광 보조금 지급, 배분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또 시민단체 이런 데다가 협동조합 이런 데다가 그 권한을 주어서 유지보수를 해라. 그러니까 결국 세금 빼먹은 자리에 또 다른 세금 투입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이거는 관리 능력 부실 내지는 짬짬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이때 불법 유형이라는 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뻔한 겁니다. 불법으로 하도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은 시공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의 로비 창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로비를 해서 뭔가 보조금을 따내고 거기에서 일정 비율, 우리가 흔히 구전 먹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일정 비율을 떼고 그걸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금지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눈 감아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럼 서울시는 왜 눈 감아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거대한 먹이사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기자해가면서 보고 관찰하고 그런 비리 유형이죠.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거죠. 명의대여. 그 다음에 무자격 시공, 자격 없는 사람이 시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지, 보수, 관리 뭐 이런 게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 감독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는 서울시가 그걸 다 못한다고 하면서 그걸 또 시민단체 관계자 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유지 보수하도록 한다. 이게 바로 생선가게를 또 다른 고양이한테 맡기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박원순 서울시 당시에 이런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일부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그 난립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배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가 가점제를 도입했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자, 보급 실적이 없으면은 가점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보급 실적이 많을수록 점점 올라가는데 이 중간 점수가 대략 한 11점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11점 정도 된다고 하면 보급 실적이 한 400개에서 800개 정도 될 때 이제 그 11점 정도를 가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 업체, 맨 처음 생긴 업체, 여기에다가도 11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양광 보급 업체의 평균적 개념의 그 어떤 보급 실적, 여기에다가 신규 업체를 끼워 넣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신규 업체가 난립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회사를 설립한 지는 꽤 됐는데 보급 실적은 없다. 그러면 제로입니다. 0점인데 그러지 않고 그걸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회사를 하나 만들면 11점을 준다. 이 시스템이 잘 된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거는 나름대로 자, 신규 업체에 일단 이 태양광 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뭐 경쟁을 유발한다. 뭐 이런 좋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런 선의의 그 의미로 이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시 자기네들 박원순 서울시나 아니면 소위 문재인 정부의 그 진영 내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파다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한 5년쯤 됐죠. 그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 때부터 태양광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각 그 지방 같은 데에 뭐 산을 깎고 뭐 심지어는 그 저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 학교 같은 데 옥상을 그 태양광 전지판으로 깐다. 이런 거.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버섯 재배 농장 뭐 이런 걸로 위장해서 태양광 전지판 깔아놓고 보조금 타먹고 폐업하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운동권 출신들의 블루오션이다. 이런 평가가 뭐 파다하게 들었습니다. 과거 바다 이야기 비슷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찌감치부터 예고된 참사다. 근데 이 예고된 참사를 박원순 서울시가 앞장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 또는 오세훈 서울시의 감사위원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서 적발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보조금 빼먹기나 여러 가지 관련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거 외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또 별도 감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32곳 이때도 거기서 무자격 시공, 명의 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뭐 이런 거 적발됐다. 어제 제가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표본조사를 한 것도 유형이 다 이런 거고 오세훈 서울시가 감사를 했던 때도 유형이 다 비슷하고 어차피 해먹는 수법은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관리 감독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 경험으로 본 분석은 그냥 끼리끼리 해먹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그냥 눈 감아주고 봐주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누군가 여기다가 수술대에 올려서 메스를 들이대면 그러면 이런 일이 없죠. 없거나 최소화되죠. 아주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비슷한 유형이 또 있긴 있을 텐데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감사해서 적발을 했고요. 이 중에서 11개 업체를 작년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경찰이 수사 착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네요. 글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죠. 그래서 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벌이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다음에 GH 그 경기주택 도시공사 그 사업소 문제,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사무소로 이용한 의혹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다음에 백현동 이런 것들을 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데, 거기도 제가 나올 때마다 부실수사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서울경찰청이나 어디서 수사를 하겠죠? 근데 작년 11월 달에 고발한 거를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글쎄 이 정도 되면 이 수사도 대략 그냥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허인혜 씨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허인혜 씨는 다른 걸로도 구속되고 그랬지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또 이런저런 구설에 올랐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죠.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2017년부터 18년까지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37억 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거는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일부 하는 척하고 하도급 주고 어쩌고 그래서 중간에 자기네들이 그냥 이른바 구전이라고 하는 거 먹고, 그러고 서울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타낼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다 지방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곳에 가서 또 한 번 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도했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이 태양광과 관련한 운동권 커넥션의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는 이 미니 태양광 사업을 접고, 이제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 방법을 바꾸는 거, 이것도 하나의 비리 예방 수법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 보급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권 출신들이 뛰어들어서 보조금만 타먹고 폐업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일부 공무원들이 봐주는 공무원과 운동권 출신들 간의 공생구조. 물론 오세훈 서울시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거기에 많이 붙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생구조는 깰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비리구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방법만 바꾼다고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곤란하다, 이런 거고요. 결국은 이게 이런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업자들과 공무원들과의 공생관계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결국은 세금 도둑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금 도둑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대권 꿈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서울시가 옛날부터 서울시는 복마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마전을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4번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0년 이전에 2번 서울시장을 했었고요. 이번에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또 이제 2번째 정기선거로 서울시장을 하니까 서울시장 4번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만 그 서울시를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태양광을 비롯하여 복마전을 뭔가 투명한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로 바꿨다 하는 실적만 만약에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그거 뭐 2027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이 태양광 비리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 비리 척결, 여기에서 능력을 보여줘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